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대학은 지방에서 나왔지만 열심히 준비한 덕분인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업하게 되면서 꿈에만 그리던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워낙에 많으니까 지방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서울 생활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서울에 딱히 친한 친구도 없고 어느 동네에서 사는 게 좋을지 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아는 누나의 집 근처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게 된 누나였는데 저랑 같은 대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일 마치거나 수업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 정도의 사이는 계속 유지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서도 다행히 꾸준히 연락은 했습니다. 워낙에 그 누나가 성격이 좋아서 주변에 친구도 많고, 제 친구들이랑 같이 술도 마신 적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덜컥 결혼한다고 서울에 가서 산다더니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대학 졸업하고 정말 오랜만에 누나랑 만나는 거라서 저희는 정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누나의 집은 제가 다니게 될 회사랑 거리도 그다지 멀지 않았고, 누나 말로는 적당히 사람 살기 좋은 동네라면서 필요한 건 다 있을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믿고 온 것이었죠. 제가 살던 동네가 그렇게 발전된 곳이 아니라서 여기보다 좋기만 하면 충분히 살만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처음에 서울 올라가서 살 때는 정말 엄청난 인프라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커다란 마트가 있고 편의점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느껴져서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영화관이나 번화가 또한 어딜 가나 있고 저희 동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여러 매장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살이의 재미겠구나 싶었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2살 많고 결혼한 지 이제 4년 정도 된 유부녀입니다. 결혼하고 처음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임신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잘 안 됐고 그 후로는 직장까지 아예 그만두고 임신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세히 몰랐을 때는 무슨 임신 준비를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나 싶었는데 인공수정, 시험관까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녀 사이에 뜨거운 밥만 있다고 임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좀 많이 체감했습니다. 저도 워낙에 여자 경험이 많지 않고 더구나 임신이라는 것과는 아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누나의 남편을 그냥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딱히 무슨 호칭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같이 술도 몇 번 마셨는데 그냥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 하니까 맛있는 것도 가끔씩 사주고 형님이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형님이 누나보다 6살이나 많기도 하지만 3대 독자라서 사돈 어르신들이 손자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나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애가 안 들어서는데 어른들이 눈치를 계속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날까요? 저 같았으면 한 번쯤 성질이라도 냈을 것 같은데 그 누나는 또 성격이 착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쉬는 날이면 집에서 혼자 있는 누나를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스트레스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라도 이렇게 안 챙기면 너무 우울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누나 아는 친구들도 좀 소개받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저도 서울의 친구들을 좀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무엇보다 2살 차이라면 충분히 누나 친구들 중에서 괜찮은 여자를 하나 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래 여자랑 가깝게 지내는 게 다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를 노리거나 아니면 그 여자의 주변 사람들을 노리거나 그런 거죠. 주말에는
형님과 같이 있다 보니 부르는 것이 다소 눈치가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주말에는 쉬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주말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누나가 저희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그냥 무작정 쳐들어왔더군요. 저도 집에서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는 것은 무례한 거라고 장난치듯이 말을 했더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앉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누나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지 의아해하면서 앉았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이랑 자기 시댁 가족 쪽에서 정자은행을 통해서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검사를 계속 해봤는데 여자 쪽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오히려 남자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확실히 남자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은행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었는데 저는 살면서 정자은행을 처음 들어봤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고 했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됐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설명을 듣는데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엄청 비싼 편이었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임신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긴 한데 누나가 결혼한 거고 그쪽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손자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뭐 어쩔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누나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누나도 좀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누나는 정자은행이라는 이상한 걸로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고 어떤 성격의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고 그 애가 머리가 얼마나 좋을지 나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가지기는 너무 거부감이 들고 진심으로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생각도 안 들 것 같다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대신 정자를 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누나에게 씨를 뿌리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자를 준다는 게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것도 아니고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지금 몇 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머리도 좋은 편이고 키도 큰 편이고 생긴 것도 준수해서 믿을 수 있다며 아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더군요. 일단은 고민 좀 해볼 테니까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고민 좀 해본다는 게 긍정적으로 고민한다는 건 아니라고 지금 마음으로는 일단 거절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누나가 가는 걸 지켜봤는데 문 밖에 형님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형님은 왜 안 들어오시고 여기 계시냐고 했더니 같이 들어가서 말하긴 좀 그랬다면서 어릴 때부터 친했던 누나였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꼭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형님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면 정말 사안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놈의 애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녁에 혼자서 소주 한잔 하는데 낮에 나눴던 대화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겁니다. 정말 잊으려고 노력해도 자꾸 생각이 나더군요. 제가 만약에 형님이라면 차라리 애가 없었으면 없었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조차 안 해볼 것 같거든요.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두 사람의 입장이 난처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틀 뒤에 그 누나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미칠 것 같아서 단판을 지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누나의 요구사항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올해까지 배란기가 5번이 남았다면서 그 시즌에 누나와 관계를 가지고 반드시 아이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정말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보상이라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생기나 안 생기나 500만 원을 주고 만약에 아이가 생기면 감사의 의미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200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준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긴 갔어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했을 것 같은데 이제서야 말하는 걸 보니 가격을 좀 후려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한층 더 좋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인기 많은 누나랑 본의 아니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는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꼭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냐고 묻자 합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야 그쪽으로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잘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냥 형님과 계속 노력하다 보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랬으면 벌써 임신을 수십 번을 해야 했다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서로 각서를 썼습니다. 당연히 임신이 되면 형님과 누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걸리지 않게 서로서로 입조심하고 친자 확인 이런 거 안 하도록 신경 쓰고 의심을 받을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배란 시즌부터 누나가 우리 집으로 와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맨정신에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술이라도 마시려고 하면 안 된다며 눈 딱 감고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이성으로 딱히 보지 않았던 여자였기 때문에 더 어색했지만 확실히 그렇게 몸을 뒤섞다 보니까 여자로서 매력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긴 하더군요. 하면 할수록 제 몸에서도 더 빠르게 반응이 오고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누나도 어색했는지 소리도 잘 안 내고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더니 일주일만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도 맞추고 서로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자세로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또 그만큼 잘 되니까 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는 2개월 차 도전 중입니다. 저번 달에는 서로 어색해서 좀 서툴렀는데 이제는 저도 확실하게 방법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안전도구도 없이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최소한 3번 정도는 하고요.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직 2번째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법 재밌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위험하게 관계를 미친 듯이 가져보겠습니까? 반면에 누나는 적응을 한 것인지 임신에 대한 강한 열애 때문인지 좋다거나 싫다거나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얼굴 표정을 보면 좋아하는 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재미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가 봐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따가 한 번 더 도전하자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한 번 더 하자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 줄 몰랐네요. 이제는 제가 누나의 남편인 건지 형님이 누나의 남편인 건지 헷갈립니다. 남편도 아니고 불륜남도 아닌데 누나는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씩 살다 가고
처음에는 세면도구부터 속옷까지 다 싸서 다니더니 이제는 제 집에 작은 옷장을 사서 넣어두고 다닙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고 적응하면서 편한 것을 찾아간다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식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마치 부부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런 거 말이죠. 최근 들어서는 누나 집도 넓고 비는 방도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생활비도 줄이고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옆방이나 거실에 형님이 있는데 누나랑 그래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군요. 마치 카메라와 스태프에 둘러싸여 촬영을 하는 일본의 어떤 배우들이 생각나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는데 누나가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면서 자꾸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나랑 그만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몇 번이나 했다고 벌써 그러냐며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도 무리일 것 같고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해줄 여자 없을 것이 당연하지만 혹시 여자친구가 이해해준다고 해도 성병 같은 문제가 신경 쓰인다며 누나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누나의 두 번째 남편이 된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면 섭섭치 않게 돈을 주지 않느냐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3천만 원이라는 돈만 보고 참고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일이 잘 끝나기만 하면 이참에 괜찮은 자동차나 한 대 뽑고 싶네요. 얼른 이 시간들이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는 좋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마냥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서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